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0월 30일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좀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30일이죠. 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조금 있어요. 주로 월요일에는 별다른 경제지표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개인 지출이 발표가 되고요. 또한 핵심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특히나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수와 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한 차례 우리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시간대에 발표되는 개인 지출 역시 물가 지수와 그리고 소매 판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한 차례 미국의 달러를 흔들어 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0시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합성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유로에 조금씩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유로는 독일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적 즉 테이퍼링을 진행하느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더 유로의 방향성의 잣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오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했었고,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입니다. 자,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했고, 또 11월 달에 오펙 감산 협의의 기대 심리 속에서 오일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52.50달러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길게 고점 행보를 이어갔었는데요. 자, 52.50달러 고점 행보를 돌파하고 현재 54달러까지 돌파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일의 큰 방향성은 역시나 상방이에요. 6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52.50에서 매도 대응을 한 차례 이어갔던 이유는 뭐죠? 바로 여기서의 단기적인 매도 흐름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52.50달러 돌파한 이상, 자, 추가적인 매수 세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은 55달러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내려왔을 때 그 상단 매수 추세선에서 지지선에서 53.10 라인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일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좀 여러분들 자세히 바라보시면은, 자, 저번에 제가 한번 브렌트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브렌트유와 그리고 현재 크루드 오일 간의 갭차는 거의 거진 한 600틱 정도 가까이, 6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래 보통 브렌트유와 크루드 오일은 대략적으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의 갭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브렌트유가 크루드 오일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더 하이 레벨, 더 품질 높은 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현재 그 브렌트유와 크루드 오일의 갭차가 6달러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이 크루드 오일이 브렌트유와의 갭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브렌트유는 소폭 하락하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더 보일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55달러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일 내려왔을 때 53.10 라인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한 차례 중심 추세선 저항으로 인해서 눌렸다가 하단 추세선 이탈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지 못하고 전파동의 저점, 즉
1260 라인에서를 1265 라인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반전 상승한 모습입니다. 약 저점 기준으로 100티 가까이 상승했다가 현재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1260 라인 선을 돌파한 65 라인 선을 이탈하느냐, 뚫느냐 마느냐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갈지, 혹은 여기서 반전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1290 라인까지 95 라인까지 이어갈지가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카탈루냐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갔는데, 달러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95포인트 기준으로 하락 반전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지금 2018년도 기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은 1220 라인까지, 1250 라인까지 1차적으로, 그리고 1250 라인 뚫으면은 1220 라인까지도 다시 하락 반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려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저점 1265 라인 선을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매도 흐름이 지금 당장 보일지, 혹은 조금 이후에 한 차례 1295 라인까지 상승한 이후에 매도 흐름이 나올지가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저번 주에 저희 잘렸어요. 조금 아쉽네요. 일단 하단추에서는 조금 돌파하면서 올라온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인 추세 시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향성은 위로도 크게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아래로도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의 갈림길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추세 신호 받아서 추세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도요, 저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그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는 축소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길게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또 테이퍼링을 예상보다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유로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탈루냐의 독립선언 역시 유로가 하락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다인종, 다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카탈루냐의 이 바르셀로나 위쪽 분야에 있는, 바르셀로나가 포함하고 있는 이 카탈루냐의 이 독립 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자, 지금 유로존이 유럽 내에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카탈루냐의 사건으로 하나둘씩 지방적인 독립 선언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유로 연합의 존속 자체가 위험이 될 수가 있다, 위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영국은 작년의 기준으로 유로 연합을 탈퇴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영국이 유로 연합을 탈퇴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영국은 탈퇴했습니다. 즉 카탈루냐 역시도 너희가 감히 스페인에서 벗어나서 자치 정부를 형성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스페인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카탈루냐는 독립 선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유로 연합의 존속 자체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로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더욱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5월달 기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프랑스의 마카롱이 대선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유로 연합에 잔류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상승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승했던 이유 중에
그 메이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기 총재가 예고했던 테이퍼링의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드라기 총재가 말을 싹 바꿔서 지금 테이퍼링을 좀 단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상당히 중앙은행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발언인데요. 한 차례 뭐 이런 그 정책을 진행할 것처럼 예고를 해놓고 결국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 조정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거품이 한층 기대 심리가 빠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길게 1.14라인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저번 주와 동일하게 1.17라인에서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라인까지 길게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S&P. 자, S&P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저번 주에 뉴욕 증시가 IT 대형주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2009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실적 최대 수치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 미국의 IT 기업들의 그 주가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팽이라 그러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대표적으로 지금 구글을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야후 파이낸스가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아마존을 볼까요? 자, 보시면 아마존은 지금 13.20%를 상승하면서 지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네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갔고요. 또 페이스북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페이스북도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구글 역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죠.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미국의 IT 대형주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하면서 S&P를 다시 최고점으로 끌어올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S&P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S&P 같은 경우에는 2575라인 선의 저항에 지금 다시 다가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 차례 기업들의 동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요. S&P가 추가적인 상승은 2580 라인까지도 2600 라인선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2575라인선 저항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단기적인 하락이 2545라인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스권이죠, 결국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짧은 매도 대응이 유리한데요. 자, 2575라인선 매도 대응하시면 2545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가 흐름 이어질 예정입니다. 55달러까지. 자, 추가 매수 진입은요 53.10 라인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요 1.17 라인에서 매도 대응, 그리고 S&P는요 2575 라인 선에서 매도 대응한 뒤에 2545 라인까지 짧게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